어제부로 공매도 일시 정지가 발표됐고 이제 기간은 8개월로 이제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라는 거죠. 그 여파로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공매도 일시 정지를 이끌어냈고 또 증시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아직 체질 개선이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의도 카르텔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 정도로 딱 맛배기만 보여주고 이제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방심하기 쉬울 때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감시와 견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대중이 단합을 했고 또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치권도 반응을 했고요. 이제는 제도를 정말 제대로 개선을 하는지 그 감시를 해야만 하고 또 이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여의도 카르텔들이다. 좀 중요한 뉴스를 전달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선고 공판이 두 개가 있는데 양현석이 11월 8일이고요. 김정환이 11월 9일에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검찰이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면 그거를 판사가 확정을 내는 재판이죠. F킬라에서 이제 빌런으로 달았던 두 명의 선고 공판이 이번 주에만 두 개가 잡혀 있다. 김정환과 양현석. 김정환은 슈퍼개미 김정환이죠. 공매도 일시 정지라는 의미 있는 전진을 했고 이것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인지 아닌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총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범죄의 정황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이라도 지금 당장 진행을 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이제 수사 선상에 놓여야 될 것이 바로 신한투자증권의 전수조사와 압수수색이 아닌가. 현재 갖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의혹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혹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처벌의 무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또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정치권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역시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신한투자증권의 범법 정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앞서 매듭을 반드시 지어야만 되는 것이고 신한투자증권조차도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면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여정이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해야 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금융시장 개혁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정치인을 밀어줘야만 한다.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법을 위반한 정황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배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도에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고 청원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만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게 아니다. 아주 오래된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 의혹의 골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즉 한국인 슈퍼리치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의 해외 IB에 소속이 돼서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익을 거둔다라는 것이 골자죠. 가령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의 해외 IB들이 공모를 해서 이번 에코프로 외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담합을 한 정황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공매도 창구 1위가 바로 신한투자증권이고 그래서 해외 IB들과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를 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일례로 올해 8월에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치는데 힘을 모았던 금융사 4곳과 동일한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UBS가 미국에서 공모를 했다가 발각이 돼서 5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약 5천억 원의 합의금을 낸 건데 미국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공매도법이 느슨하고 처벌도 약한 한국에서 당연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금융사들도 정확히 겹치는 부분이고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 잔고만 봐도 공모의 정황이 보이는 게 쇼스케즈가 나온 뒤에 골드만삭스만 혼자서 외롭게 버티고 있다가 지원 사격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겹칩니다. 8월 31일부터 대량 잔고 보유자가 한 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과 공매도 창구 1위인 신한투자증권과의 관계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의심하는 공매도로 뭉쳐진 세력이라는 언론사와 증권사 리포트 등등이 하나가 돼서 매도 의견을 냈던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고요. 물론 신한투자증권만 공매도 세력은 아니겠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장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그림이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누가 공범인지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납득이 갈 만한 수위의 처벌이 단행되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 1위 공매도 맛집인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비밀이 매우 궁금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임은 확실하고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 참고로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7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7,200만 원을 냈고 2023년 8월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로 3,600만 원을 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합쳐가지고 1억 정도를 낸 거예요. 근데 신한주주가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정도인데 벌금이 한 5천억 정도는 돼야 불법 공매도를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은 이동채 전 회장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 에코프로 주식이 매도가 된 사건이죠. 감옥에 있는 이 전 회장이 매도한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증권사 측에서는 이제 계좌가 해킹을 당해서 에코프로 주식만 매도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메이저 금융사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도 믿기가 힘들지만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해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해킹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의 0.01%만 팔았다는 것도 믿기가 힘들고요.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매도 전에 18.84%에서 매도 후에 18.83%로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해킹에 성공했으면은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했었겠죠. 이제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 마음대로 계좌에서 0.01% 정도만 꺼내서 팔았다가 다시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또 그게 발각되는 바람에 내놓았던 논리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이 전 회장의 계좌가 신한투자증권의 계좌였다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겠죠. 뉴스가 나온 당일 새벽에 신한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이 그냥 증권사로 워딩만 바뀝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벌인 시세 조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더욱 가는 대목이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객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빼서 팔았다고 해도 그렇고 해킹을 당했다고 해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영업정지 시키고 영구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불법인 코스닥 150 외 종목의 공매도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5차례에 걸쳐서 99개의 종목의 순보유 장액을 지연 보고했던 정황이 또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치외 법권이며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왔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신한투자증권을 전수조사를 해서 연루된 사람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 만약에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다면 올해 5월에 부실 사모펀드 판매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신한은행에 이어서 신한금융그룹에서만 올해 2번째 압수수색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신한투자증권은 법 위에 군림이 가능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신한금융그룹이 설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보이콧 신한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보자는 부산시에서 민주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공매도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당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행동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서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섹터의 폭락에 대해서 신한증권의 개입 정황을 근거로 들었으며 이미 언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한증권 지점을 방문하셔서 해명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셨고 부산 동래 지점, 부지점장과 지점장과 미팅을 잡아서 아래 내용을 전달을 했으며 이미 서면으로 해명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파일을 3차례나 보냈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요청의 골자는 이제 이동채 전 회장 무차입 공매도 활용에 대한 사과와 특정 종목의 매도 상위 포진된 이유 해명과 외국인 창구의 거래 실시간 기록 공개, 그리고 지점장이 이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보이콧 신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이제 성난 민심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듯 하고요. 보이콧 신한의 구체적인 활동 날짜는 11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한 뒤에 신한증권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또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박지모 회원들의 주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에프킬라의 신한투자증권과 관련된 영상을 내려달라는 이선엽 이사의 메일을 공개했었고요. 투자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만약 에프킬라에서 가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면 이선엽 이사님은 F킬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앞서서 기자들에 대한 고소도 병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은 기사를 취합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의 입만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신한투자증권이 저지른 범법 정황이랑 이선엽 개인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엽님의 출연 영상에 달리는 수많은 악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선엽님 영상에 달리는 댓글의 내용인 거죠. 나는 신한투자증권과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요. 신한투자증권이라는 회사와 대중의 접점이 바로 이선엽님과 같은 신한투자증권 소속 주식 전문가들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와이스트릿, 3프로TV, 연합인포맥스 등등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듣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선엽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사로서 소속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셨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선엽이 만약에 신한투자증권과 방향은 다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또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면 여론이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의 입장에서도 이선엽님께 연봉을 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선엽님은 연봉을 받으셨고 신한투자증권의 입장을 대변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보이콧 신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환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 환부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